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6월의 마지막 날 오전 한 11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늘부터 시작할 텐데요. 저번 주 한 주 그 테슬라 시세를 보면 너무 좀뭐 횡보하면서 상단도 막혀 있고 뭐 하단도 막혀 있고 그러한 지리한 장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그런 장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물론 의외로 갑자기 그 상단 지지선을 돌파하거나 하단 또 하락을 하거나 하면 추매를 할 그 상황을 갖다가 예상했었고, 또 뭐 위에 상단 했을 때는 상단 돌파 시에 또 매수를 해야 하니까, 예, 어떤 상황인지 제가 거의 횡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거의 캐시화 해가지고 정말 한 20% 전체 현금 금액의 20%, 30% 정도 금액으로만 그 투자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테슬라 좀 평상시 한 100%다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30% 정도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테슬라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돈을 다 넣어야 마음이 편하고 또 떨어지면은 막 긴장하고 뭐 좀 버티고 뭐 막 손절해야지 막 고민하고 막 했었는데 이제는 좀 어쩔 때는 현찰을 좀 많이 넣고 어쩔 때는 좀 비중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정신 건강에도 좋고 어쨌거나 좀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돈 넣어놓고 기다리고 뭐 기우제 지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7, 80% 떨어진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제가 테슬라 한 4, 5년 지금 투자한 것 같은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정말 몰랐을 때 시작했었고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알고 공부도 좀 하고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니까 좀 더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전략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이제 7월 초 전략인데요. 여전히 횡보 추세에다가 이번 주 이제 끝에 가거나 다음 주면 이제 변곡이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데 저는 조금 하락 쪽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 생각에 한 6, 70%는 하락이고 한 30%는 뭐 상승에 대한 대응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중에 좀 공부를 했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좀 참고한 거는 그 주말 동안에 그 네이버에서 더스탁 유료 강의라고 치면 청송 신창환 님이 강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 주에 하나 정도 뭐 이렇게 올라오는 강의인데 과거에 이제 그 강의가 있어요. 볼린저 밴드하고 일목균형배 후행 스팬과 조합한 강의가 있어요. 예, 그 강의를 좀 공부했었고 또 유튜브 이제 무료 강의도 좀 계속 저 같은 경우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좀 영감을 좀 받고 이번 주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측면에서 좀 공부를 해서 볼린저 밴드하고 후행 스팬을 활용한 전략이 이번에 좀 굉장히 유효하겠다. 초보자들도 이거 알면 되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청송님께는 이런 강의를 해주신 거를 정말 요 더스탁 무료 강의는 월 3천 얼마만 되면 그동안 강의 다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청송 신창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송 신창환님은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제 유료나 무료 이렇게 강의나 이런 걸 하면서 회원들한테 강의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기술적 분석으로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러면 이번 주에 좀 뭐 이런 기사나 이런 거 보면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지금 일단 7월 8일인가요? 그때까지인가 저 트럼프가 관세 연기하기로 했는데 이때까지는 좀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또 다시 연기할 거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트럼프가 그냥 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트럼프가 뭐 좀 겁먹은 뭐라고 뭐 하면서 그 맨날 좀 뭐
폭탄같이 터트리고 나중에는 좀 연기하고 뭐 흐지부지해지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세게 갈 것 같이 또 생각했다가 갑자기 또 이스라엘 저 이란의 그 핵 기지 핵 그런 거 파괴한다고 이렇게 한 폭탄 투하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이게 강한 이미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연기를 좀 해도 그렇게 뭐 겁먹은 뭐 트럼프라고 욕은 먹을 것 같지 않은데 좀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기간 동안 그 7월 8일인가요? 당연히 변동성 있겠죠. 이제 관세 연기가 안 되게 트럼프가 강하게 나올 것이다. 강하게 추진할 거다. 이런 사람 의견도 있고 아니면 연기할 거다. 그런 의견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그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변동이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 결국은 좋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 관세가 벌써 오래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큰 영향은 뭐 못 줄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뭐 등락하다가 그냥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매수 테슬라는 잘 모르겠고 이제 다른 지표들은 어지간해서는 다 지금 좋더라고요. 이제 과열로 좀 있어 다 진입할 것 같은데 그게 좋을 것 같고 테슬라는 일단 월 초에 딜리버리가 항상 나오거든요. 7월 초에 뭐 언제 할 건데 이게 아마 충격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매출하고 이익도 지금 7월 29일 날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전년도 같은 분기에 비해 가지고 한 20% 정도 이렇게 하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분기도 무지 예상보다도 안 좋게 나왔는데 그때는 뭐 주가 이상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번에 뭐 전분기보다는 조금 좋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올해 내내 좀 매출이나 이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26년부터는 상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26년부터 상승하면 테슬라는 좀 그 이전부터 상승하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좀 연말로 갈수록 좀 주가가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좀 하락이 좀 큰 고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및 자율주행 이거는 뭐 기대도 많이 하고 그동안 기대했던 게 드디어 나왔는데 진짜 벌써 나와야 하는 건데 너무 늦게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좀 궁금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지금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실적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그 로보택시가 운행하면서 이걸로 좀 돈을 벌어야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태양광 쪽도 테슬라 성장률 굉장했는데 요새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좀 줄어든다고 해서 테슬라한테는 참 지금이 참 힘들지 않을까. 남들 다 오르니까 오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전고점 가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딴 데 전고점 갔을 때도 이렇게 좀 조정을 주고 막 그랬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상승해서 소외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들 간다고 테슬라도 꼭 가는 거 아니니까 주의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 부분에서 보면은 제가 보는 수준은 한 250달러 정도가 테슬라 적정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테슬라가 지금 퍼가 한 170, 80배 정도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 퍼가 좀 낮았을 때는 40, 70, 90, 한 100 정도, 그때도 좀 비싸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퍼도 되게 높은 상태고, 지금 실적도 그렇게 안 좋을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좀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대비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상단을 뚫고 한다는 거는 지금 뭐 트럼프하고도 큰 호재도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럼 250달러 정도 되면은 그래도 사실은 퍼 굉장히 높죠. 지금 300에서 250 해봐야 10%좀 떨어지는 건데 그래도 뭐 한 150, 140 되지 않을까요, 퍼가? 그래도 그 정도 이하로는 좀 퍼가 좀 떨어져야 한다는 건데 그래도 로보택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좀 좋은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항상 또 급락했다 급등하고 이게 테슬라 투자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잘 적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주택 교수님이라고 저기 미국에서 교수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좀 테슬라 항상 좀 보수적으로 가격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기다렸다가 좀 물량 싣고 또 기다리고 막 그러죠. 근데 이분이 250에 내려왔을 때 그때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때 214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250에서 위아래로만 15%, 10%, 그 정도는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올란도 킴이라는 요분은 미국에서 애널리스트 좀 하시는 분 같은데 비교적 잘 설명해줘요.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심적으로 마음을 잡기에 많이 도움을 줍니다. 이럴 때는 좀 버티고, 이럴 때는 좀 내려가면 모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분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번 주가, 이건 적정 주가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은 한 적정 주가 60, 260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한 280 뭐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게리 블랙 이 사람은 좀 약간 비호감인데 저랑 주가가 같아서 250 정도 뭐 해서 자기는 정리했다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때 되면은 살 건지 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좋은 거는 우리 캐시 우드 돈나무 누나께서 좀 이번에 많이 샀더라고요. 확실히 많이 떨어질 때 많이 사고 근데 이분이 뭐 많이 샀다고 해서 바로 오른 거 아니고 또 더 떨어지면 더 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팔았을 때는 이제 또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냥 뭐 비쌀 때는 팔고 쌀 때 사고 그런 스타일이고 저도 그런 생각이죠. 테슬라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되고 그리고 망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이 망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동안 너무 좀 제가 기대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진짜 언젠간 1등 간다고 저도 믿고 있어요. 그게 좀 늦어진다 뿐이지 많이 늦습니다. 지금 일론 타임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정리까지는 좀 횡보하며 하락 추세를 생각하는데 좀 밑에 저점에서 좀 이렇게 잡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낮은 가격에 평단가로 맞춰서 살 건지 그렇다고 또 너무 터무니없이 막 250달러 오면 살 거야 그랬는데 270 찍고 올라가 버리면 그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5% 떨어질 때, 1% 떨어질 때마다 막 이렇게 몇 주 사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모르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좀 구간별로 매수 매집, 예, 뭐 상단, 중단, 하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을 짜는 식으로 지금 볼린저 밴드로 얘기할 건데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할 내용은, 볼린저 밴드로 본 매수 시기입니다. 청송 신창환 님이 그 유료 강의 좀 보고 공부했고요. 좀 간략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볼린저 밴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뭐 상단에 올라오면 과열이고 하단이면은 뭐 침체고 뭐 그런데 근데 볼린저 밴드를 좀 이분은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알아서 뭐 이분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분 말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되면 상단에 닿았을 때 사고 하단에 닿았을 때는 팔아버리고 예. 근데 무조건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조지표를 보고 어떨 때 좀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런 매수 방법을 말하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상단에 닿았을 때 상승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많고 하단에 닿았을 때 하락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하단에 닿고 한 심지어 3번 정도 하단에 닿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단 잠깐 닿았다 횡보하다 또 하단 닿았다 뭐 그런 식으로 하락폭을 넓히는 급락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단순히 평상시에는 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26일 후행 스팬이 상단 돌파 시 그때 하나를 봐줘야 하는데요.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과열이 돼 있느냐 그때 진입하는 거고요. 볼린저 밴드 26일 스팬 하단 돌파 시는 손절이나 저점을 어떤 식으로 매수할지 그런 것들을 보면 되고요. 저점 매수 때는 반대로 스토캐스틱이 침체 진입하면 바로 팔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보너스로 성소님이 가르쳐 준 건데 RSI인데요. 그럼 볼린저 상단 돌파에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언제 파느냐 그런데 사실은 편하게 생각하면 다시 상단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팔면 되는데 그때는 이미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단을 완전히 먹지는 못해도 그러면 상단 돌파했을 때 그 RSI가 있거든요. RSI가 과열 이탈 상단 돌파 후 RSI가 그 과열이요. 과열 이탈입니다. 과열 이때는 벌써 과열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과열 이탈하면 매도 이게 가장 신뢰 높은 매도고
그래도 완전 고점 매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징후 보고 매도했을 때 제일 정확한 그 매도 시점을 좀 알려준다 그러니까요. 좀 매도하기 어렵거나 한 분들은 RSI로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 보면 지금 여기 딱 걸쳐 있어요. 볼린저 밴드 중단에 이렇게 딱 걸쳐 있어요. 그리고 요거부터 할까요? 볼린저 밴드 하는 거는 라인 설정. 요거는 사실 이거는 그냥 20으로 할게요. 이게 보통 선물이나 할 때는 18로 좀 더 빨리 보이라고 했는데 20으로 해놓겠습니다. 지표 조건에 그냥 라인 설정해 가지고 상단 하단 볼린저 밴드고, 이게 20일 중간값이 되면 이 볼린저 밴드 중간값이 20일 2평이랑 거의 같습니다. 20일 2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일 2평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추세 볼 때. 그래서 21평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조금 바뀌고, 그리고 이 후행 스팬은 9일, 26일, 52일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보면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이렇게 해놓으면 일부 균형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러면은 진짜 막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요 라인 자체를 볼린저 밴드가 됐네요. 요 일목균형표에서 라인 자체를 전환선, 기준선을 지우고, 요 선행 스팬, 후행 스팬은 이제 구름에 관련된 거 지우고 후행 스팬 하나만 남겨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해지고요. 이거 색깔을 좀 청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굵기도 한 2로 하고 요 색상도 한 청색으로 좀 구분되게, 요렇게 하면 좀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후행 스팬은 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항상 현재 가격에 후행 스팬은 실시간대로 거의 변하거든요. 이게 종가가 되는 거죠. 현재 가격에 26일 뒤로 본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6일 전에는 지금 중단에 있었지만 약간 위에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좀 뭐 생각하고, 이런 걸로 자꾸 비교하면서 하면 좀 더 생각이 좀 깊어지거든요.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속임수였습니다. 속임수. 이 속임수가 언제 났냐면은 그 26일 전에 요때 음봉이 떴을 때, 요때는 갑자기 이렇게 내려왔다가 위로 솟구쳤잖아요. 원래 이거 내려가면 매도인데 다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속임수였습니다. 요게 속임수였어요. 근데 그냥 하겠습니다.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요거 하여튼 속임수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찐이었죠. 요건 찐이었죠. 이 상단 돌파할 때 사는 거거든요. 후행 스팬이. 그러면 요 상단 돌파할 때 주가가 26일 앞이니까요. 26일이에요. 보통 이 정도면 여기 상단에 닿기 때문에 뭐 매도해야 한다 이러는데, 요 상단 닿고도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갔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갔죠. 보이시죠?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샀으면 요만큼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급등을. 그래서 이건 찐이었습니다. 뭐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단, 그래서 볼린저 밴드 지금 요 상황만 놓고 얘기하고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보통 그 후행 스팬 26일 전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26일 전에 후행 스팬을 보는 거죠. 요것도 요 하단에서 약간 움찔하긴 했지만 요것도 사실은 매수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눌림 주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어요. 이때 뭐 그런데 요 맨 밑에 돌파하는 거는 그래서 조금 신뢰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왜냐면 여기 돌파했던 가격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단 돌파했을 때도 매수 시기입니다. 그리고 요 상단 돌파했을 때도 매수 시기.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요 지점에서 만약에 샀다 하면 여기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200 여기 돌파할 때는 286이고 여기가 한 279
시가가 그런데 이 급등한 거 못 먹었다 하면 한 280에서 286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날짜가 요 하단에서 상단까지 날짜가 22일이거든요. 어, 22일인데 여기서 잘 매수했어도 한 중단에 매수했어도 요거 돌파했을 때요. 여기겠죠. 여기 돌파인데 바로 내려갔잖아요. 여기 뭐 280 평균값에도 한 270, 80에 매수해서 여기 가면 286인 거잖아요. 22일 동안 286일을 뭐 한 10도 못 먹잖아요. 5%? 한 22일 동안 5%에 물론 뭐 계속 이렇게 상승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상승한다고 진입했잖아요. 모멘텀 투자로 해가지고. 근데 22일 동안 뭐 한 5% 먹은 건가요? 10점 그러면 거기 만족 못하죠. 하루에도 뭐 5% 2, 3일이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하단에서 진입한 건 좀 물론 이때는 좀 별로 운이 없었던 거 같아요. 테슬라 이렇게 속임수가 많아요. 다른 데선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이게 진입 시점이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예, 여기서는 진입을 하면 요때 진입하면 뭐 한 이때 됐나요? 뭐 하면 요거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맞나요? 요 지점 정도가 될까요? 한 그쵸? 한 26. 예, 근데 여기 들어갔을 때도 여기가 뭐 한 160 정도 진입할 때 사겠죠? 예, 여기 샀다가 갑자기 급등하고 내려온 경우잖아요. 뭐 여기 갔을 때는 여기 갔을 때는 또 못 팔면 또 요쯤에서 사는 거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 박스 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이렇게 움직임에 의한 거로 먹는 거는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여기 보이시죠? 만약에 요 상단 돌파했을 때 여기 매수를 했으면 이만큼을 먹는 거예요. 이만큼. 예. 뭐 떨어지는 거는 뭐 침체 지빈이나 요 떨어지는 거는 뭐 RSI로 한다고 했었죠. 예. RSI. 이건 뭐 예. RSI로 하면 됩니다. RSI가 여기잖아요. 침체 이탈 요쯤이죠. 예. 여기잖아요. 정확히 여기 고점에서 팔 수가 있네요. 요 26일이니까 예. 26일. 예, 한 이 정도에서 파는 거잖아요. 26일 조금 더 가나요? 뭐 하루 침체 이탈 여기 침체 이탈 맞죠? 예, 예. 음봉라면. 근데 여기서 팔아보니 또 하여튼 그래도 여기 지점 정확히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상단 아래로 돌파했을 때 이때 팔면 이 가격 차이가 얼마입니까? 198이에요. 이때 팔 요때 파는 건 아니죠. 요때 올라간 거고 여기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어디 하단 돌파하거나 뭐 이때 팔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차이가 크잖아요. 예, 여기서만 파도 괜찮은데 만약에 요 정도면 요 정도에서 팔았다는 거는 여기서 팔으면 요 정도잖아요. 벌써. 예, 그럼 여기서 팔았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상단 원래 여기 이탈하면 파는 건 맞는데 이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크다는 거죠. 271에 팔 수도 있었는데 근처에서 팔 수도 있었는데 뭐 한 200 정도 와서 이렇게 팔고 그 다음엔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RSI로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하면 지금 위치가 예, 지금 위치가 후행스팬은 여기고 지금 캔들 위치는 여기 지금 딱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요 선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요것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근데 이제 언젠가 여기를 뭐 이탈하든가 여기를 이탈하더라도 지금 보면 아니면 상단을 돌파를 하든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후행스팬이 어느 지점에서 또 이탈하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거든요.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급락을 줬다가 살짝 올렸다가 이렇게 여기로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 부분으로 하락하는 거하고 요 부분으로 하락하는 거하고 좀 가격이 또 틀리다는 거죠. 요쪽 일찍이 급락하면 264도 되는 거고 요쪽이 되면 280도 되는 거고. 근데 좀 더 늦게 급락하면 요 위에까지 또 예. 좀 더 늦게 급락은 보여드릴까요? 예, 만약에 그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넘어가서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주가가 이게 주가 편한 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막 가다가 또 여기 뚫고 올라갔다가 여기로 이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어차피 매도긴 한데 이때는 가격이 296 정도 이탈이 되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날짜로 치면 뭐 또 15일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 앞으로 일찍 끝나가면 5일이 되는 거고요. 한 10일, 15일. 그러니까 한 5일, 10일, 15일이면 5일이면 이번 주 되는 거고 10일이면 다음 주 되는 거고 15일이면 다음. 그러니까 좀 테슬라 이벤트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5일보다는 한 다음 주 정도 이렇게 주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하여튼 300은 이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급락하게 되면. 예. 뭐 상승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요. 상승은 여기 뭐 언제 며칠 있다가 여기 뚫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승은 또 이렇게 되면 뭐 한 380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하락은 뭐 한 이 정도만 하면은 보통 여기 상승 캔들로 보시죠. 뭐 이렇게 367 돌파할 거고 하단으로 하면은 뭐 285 밑으로 근처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략입니다. 전략. 위에 상단에서 얼마나 버텨줄지 또 하단에 빨리 얼마나 내려갈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단 주가는 여기서 움직이지만 후행 스팬까지 봐서 이렇게 박스로 그려가지고요. 예, 요 정도에서 그냥 긋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 박스. 예, 요 정도 할까요? 예, 그렇지만 위로는 또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불확실한데 그래도 최대 맥심이니까 이렇게 두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걸로 보시죠. 뭐 이렇게 해서 뭐 가든지 떨어지든지 이렇게 위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니까 어차피. 근데 뚫을 때는 좀 이렇게 빗각으로 뚫으니까 요 지점 정도면 뚫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 때는 만약에 뚫거나 떨어지더라도 좀 늦어지면은 요 지점이 올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요거보다도 또 작은 박스를 그려서 예, 한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 한 372까지 좀 그러지만 한 60만 대도 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요 밑에는 뭐 312 제가 봤을 때 한 315 예, 한 14, 15 정도에 좀 잡혀 있는 것 같고 300 한 67, 67 뭐 이 정도에 잡혀 한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여기는 좀 매도 영역으로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요 하단 부분은 여기는 매도 하단 부분은 좀 매수 받다가 진짜 요 지점까지 이탈하게 되면 일목으로 좀 거짓 구름 밑인데 그러면 손절을 하든가 그리고 추매했다가도 뭐 여기 뭐 넘어가면 좀 팔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중간 가격에서 예, 오늘 보면 좀 어느 쪽으로 한쪽 치우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좀 급등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좀 트레이딩 목적이라면 가급적이면 당일 매매로 좀 끝내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중 맞추는 거는 끝내는 걸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밑에 있을 때하고 이제 요 위에 있을 때 하고인데
요때는 정말 적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적게. 예? 예, 적게 가지고 있어. 뭐 하단 매수 한 요 정도에서는 좀 뭐 노리고 가지고 있으면 요거는 내려가면 손절해야 하는 거고, 요 돌파로 여기 좀 갖고 있으면 뭐 여기 가면 거의 고점인데, 예, 뭐 여기서 또 비중 조절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예, 요 중간 중심으로 해서 요 밑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 만약에 폭락해버리면 큰일이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많이 갖고 있지 말자 요런 얘기입니다. 하락하면 돈 가지고 있으면 생기는 거고, 또 상승하면 추매할 수 있는 거 생기는 거고, 요거 먹지 말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여기서 뭐 여기서 많이 여기서는 좀 바로바로 조금씩만 먹자,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오르면 요 위에서 많이 먹는 거고, 나중에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려가면 또 이렇게 해서 또 매수를 좀 부지런히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씩 오르는 거를 이제 기대하는 거고. 예, 여기 올라가면 아마 크게 올라가겠죠. 뭔가 이상한 호재가 갑자기 터질 수도 뭐 있을까요? 잘 생각이 안 나서 제 생각에는. 근데 뭐 일론이 그 실적 발표할 때 아마 말 잘하고 뭔가 비전을 제시하면 또 그것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는 또 주의해야 하는 게, 그렇게 올라간 것도 금방 내려옵니다. 그때는 좀 수익 실현해야 돼요. 그때 불타면 또 안 돼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먹고, 예,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좀 또 일정 부분만 기대로 좀 가져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예, 그런 거고요. 일단은 지금 RSI는 여기 보여드렸죠. 이거 상단 여기 돌파할 때, 이 상단에 달 때가 거의 그거 되거든요. 여기쯤이었을 것 같은데, 거의 뭐 한 26일 이렇게 되잖아요. 상단 돌파했을 때는 RSI를 좀 보고 진입하시고, 과열로 들어갔을 때 진입하면 좀 먹을 수 있거든요. 이건 별로 안 먹었는데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돌파했을 때, 예, 여기 지금 하단 돌파했을 때잖아요. 과거로 치면 또 26일 하면 22 사이즈 26일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상단 돌파잖아요. 별로 신뢰성이 없는 거 있잖아요. 예, 요게 하락을 돌파했었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뭐 물론 이게 깨졌다고 해서 뭐 팔 수도 있는데, 그냥 비중 조절이지 이건 신뢰성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RSI도 요때 보면 그냥 그냥 침체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너무 진짜 들어갈 뻔했는데 약간 침체까지는 안 들어갔으니까, 예, 이때는 패닉셀을 안 하는 게 이게 진짜 큰 속임수였죠, 이 당시에. 근데 상단은 어차피 속임수가 많습니다. 예, 바로 올려줬잖아요. 예, 여기서도 요거 좀 상단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바로 상단에서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거랑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도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약간은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좀 더 느껴질 수도 있고요. 예, 예, 요거였잖아요. 요 밑으로 내려온 게 뭐 한 26일이면 요거였을 거잖아요. 예,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올렸다가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변동성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거는 조금 속임수라기보다 약간 좀 신뢰성 있는 게, 확실하진 않은데, 이게 종가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면, 예, 여기 지금 슬로캐스틱 그 K를 보는 거잖아요. K가 12 지금 63.35고 D가 65.2예요. 그래서 K가 지금 데드가 났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데드가 났기 때문에 좀 그런 좀 문제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아마 하락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예, 확실히 뭐 침체로 들어갔으면은 하단 돌파 오는 아마 이게 침체로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서운 게 요렇게 한번 올렸다가 다시 데드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전저점을 이탈할 확률도 많더라고요. 2단 하락으로 해가지고 다시 뭐 여기쯤에 내려왔다가 살짝 올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 2단 밑으로 하락하면 전저점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저점까지 보기 좀 힘들겠네. 한 요 정도 볼까요? 예, 요 정도? 예, 여기 한 270. 보통 그래서 여기를 보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여기도 볼 수 있고, 이제 전저점도 보면 뭐 이러면 228까지 되니까 뭐 그 정도로 깨질 정도로 뭐가 생기면 그럴 수도 있죠. 또 갑자기 뭐
트럼프하고 뭐 안 좋은 뭐 그 생겨서 하면은 뭐 여기까지도 봐야 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270 요 하단 예, 여기 보는 것 같아요. 예. 테슬라가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그렇게 떨어질 수 있겠나? 근데 진짜 떨어집니다. 상상 외로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한 요 지점 270 예, 요 전저점도 있고 여기서 많이 거래됐고 하니까 한 284, 뭐 85, 한 이 정도 지점 보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거를. 저는 좀 더 떨어지는 거 좀, 그래서 좀 더 떨어지면은 요 중간 허리 라인 요 지점도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지점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320이 지금 기준선이 지금 놓여 있는 위치거든요. 일목균형표에서. 이 지금 딱 중간에 걸쳐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 진짜 상승 추세로 바로 가는 거고 또 기대감이 드는 거고요. 전국점 돌파하는. 여기로 가면 이제 다시 끌어올리기 좀 힘든 이 음봉이 두 개 크게 났잖아요. 여기서는 좀 버티는데 또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서 아 저는 뭐 테슬라 좀 강하게 보는 사람이지만 아 지금은 좀 방어적인 모드로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큰 하락이나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아니고 일단 아니네. 아이고 테슬라 일목균형표로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예, 아 라인 다 살리면 지금 61 이평도 구름 아래로 갔고 그냥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요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약간 좀 지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 좀 브레이크가 걸리긴 하거든요. 이게 원래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요. 하락이든 상승이든 요게 멈추는 거 26일 요때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예, 하락도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요 기준선이 이게 움직이려면 뭐 저점을 이탈하든가 고점을 26일 전에 뭐 깨줘야 하는데 지금 요게 좀 가장 크게 움직일 때인데 지금 기준선이 요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요때 저점이 올라가면서 기준선이 요쯤에 이렇게 그 요 안에서 박스 안에서 움직인다 하면 이 기준선이 계속 이렇게 가다가 예, 한 10일 정도 걸리네요. 여기서 변곡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준선이 여기서는 이제 이게 올라가면서 올라가져요. 쭉 가다가 여기서 기준선이 올라가요. 그리고 전환선도 보면 전환선은 9일이잖아요. 10일째 움직이는데 지금 요게 지금 고점인가요? 요게 고점인가요? 지금 고가 357.54 350만 요게 고가네요. 그러면 전환선은 10일째 움직이거든요. 10일 여기서부터 10일 요때 전환선은 움직입니다. 요때부터는 이제 좀 내려 만약에 상승 돌파를 못하면 전환선은 여기서는 이제 내리는 거죠. 예, 여기서 내리는 거죠. 요 내릴 때 캔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주면 괜찮은데 이게 못 올라가면 이제 계속 이게 조금씩 내려오고 기준선을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고 그건 뭔 얘기냐면 여기가 역배열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가게 되면 계속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역배열이 되게 돼요. 역배열이 되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좀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지금 올라갈 그 타이밍이 없거든요. 저점이 움직여요. 좀 만약에 지지부지하면 그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요 저점이 지금 77일 정도 되는데 아 이거 벌써 올라갔네요. 여기
그러면 그 다음 저점은 여기거든요. 예. 여기로 해가지고 예, 요 정도 돼요. 예, 며칠 안 남았거든요. 지금 그 다음 저점이 움직이는 게 6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면 이제 요만큼까지 올라가게 돼요. 요만큼의 중간값까지 올라간다고요.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올라간다고. 요거의 반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뭐 요게 반절이면 요만큼 정도 해서 요게 이제 올라가면 이제 이게 음운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음운으로 바뀌면 캔들은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제 좀 하락이 좀 세게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상태에서 급등을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연히 요 계속 캔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요 자체 캔들 움직이면 요 가운데서만 상단 하단을 뚫지 못하는 이런 횡보 장세가 계속되더라도 요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음운으로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힘을 잃고 지금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예. 좀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도 제가 계속 하락을 좀 비슷하게 좀 크게 봤죠. 또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 그 뷰는 변하진 않았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고점이었잖아요. 그러면 26일 요 정도 이걸 고점 캔들로 봤었나? 예, 여기 이제 변곡되는 요 지점 26일 정도 되는 지점인데요. 예, 요 지점이죠. 이게 약하긴 한데 요 지점 있잖아요. 예, 그때 여기로 떨어진다고 했었죠. 요 지점으로 온다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요 지점까지 못 오래도 지금 여기까지 지금 바로 만 4일 이번 주 내로 만약 여기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횡보하다가 다음 지점으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것만 잘 지나면 또 여기서 26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요게 다음 고점이 되나요? 근데 돼야 하는데 뭐 굳이 예. 요게 지금 고점이 355고 이거 안 되네요. 예. 요게 되든가 요거에 의해서 26일이면 이때는 좀 빗각이 아닌데 예, 그래도 좀 늦게 올라와서 이렇게 되든가 뭐 하여튼 여기서는 좀 여기로 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좀 아직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락 추세를 그냥 쉽게 그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예. 이게 계속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캔들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캔들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그때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준선도 꺾여서 이제 구름으로 들어가고 전환선도 꺾여서 구름 들어가고 요 하단까지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구름으로 전환선 이렇게 들어가듯이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건 좋은 건데 반대로 뚫고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기잖아요. 여기도 좀 완만하긴 했는데 이 캔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완만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나올 때 또 이렇게 하단으로 나오면 이때부터 이제 급락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 구름 아래를 또 전환선 기준선이 뚫으면 또 되게 위험합니다. 여기도 뚫고 들어가면서 상승 나온 거잖아요. 예, 내려가면 근데 여기는 조금 덜 내려오긴 했어요. 예, 근데 바로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각도로 또 내려가는 애도 중요하고 이게 뭐 어떤 각도로 내느냐에 따라서 천천히 가다가 또 요 마지막에 요 밑에 후행 스팬을 이탈했을 때는 요 선행 스팬 2를 이탈했을 때는 더 안 좋은 가격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볼린저 밴드 이게 BWI는 볼린저 밴드 폭인데요. 이 폭이 좀 줄어든다는 거는 좀 활동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활동성이 이렇게 컸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조금씩 활동성이 적어지면서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공방을 하다가 떨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정도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얼마나 했는지
아우 44분이나 했네요.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이번 주 잘 대응하시고요. 좀 변곡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이제 크게 나오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적절히 뭐 수익 내실 거는 수익 내고, 예, 비중 조절 너무 많이 하시고 너무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도 좀 그런 식으로 하려고요. 근데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니까 아니 꼭 맞는 게 아니라 뭐 맞는 확률이 얼마 없을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은 또 이거 보면 그 기술적인 거는 나중에 지나서는 좀 어느 정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또 제 생각 위주의 이런 것만 좀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찾아보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하락할 그런 기준들이 많이 보여가지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근데 지금 다른 주식들은 되게 좋아 보여요. 지금 뭐 QQQ나 이런 거 보면 지금 이거 지금 좁아지고 있고 지금 나란히 정배열에서 좀 살짝 올라가면서 가고 있잖아요. 다른 건 너무 좋아요. 지금 다 좋거든요. 넷플릭스도 그렇고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다 신고가. 지금 딱 지금 이런 데서 전환선 위로 살짝 올라왔을 때 이때는 춤의 요 찬스였는데 이런 거 다 놓쳤죠. 예, 그래서 뭐 AMD 다 좋습니다. 지금 애플만 좀 안 좋아요. 아예 구름 밑에서 지금 갤갤거리고 있고 또 음은 떠가지고 안 좋고. 지금 제가 구글도 지금 보면 구글이 좀 의외로 지금 그 기준 전환선이 역배열인데 좀 요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구글 아마 다시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준선도 안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전환선이 올라갔나? 전환선이 올라가면 좋은데 171.08, 그리고 여기는 전환선은 조금 올라갔네. 조금. 근데 이게 조금 올라간 것 같고 될까? 요것도 멈췄고 요것도 멈췄고 안 움직였기 때문에 요게 좀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요거 9일은 뚫어줬는데, 예, 그래도 이게 골드가 나도 좀 눌림이 있거든요. 좀 애매합니다. 이게 너무 양봉이 크게 나가지고. 근데 기준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좀 상승 추세로 됐을 때는. 근데 전환선 기준선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이게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그 주가는 항상 이렇게 눌림 줬다 약간을 주든 요렇게 주든 어쨌든 좀 쉬었다 가게 돼 있잖아요. 좀 눌림을 줄 때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양봉이 좀 크게 나왔으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바로 무턱대고 타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골드도 좀 안 난 상태고. 그래서 예. 근데 뭐 스토캐스틱이 여기 이거 좋게 해서 여기 골드가 나기는 했고 뭐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과열이 제일 좋거든요. 예, 골드가 난 것도 약간 눌렀다 갈 수 있으니까. 구글은 좀 그래 애매한데, 제가 하나 탑픽으로 잘 봤던 건 아마존인가가 좀 아마존이 좀 괜찮았어요. 이거 보면 아마존은 또 이렇게 잘 흔하지 않은데 전환선 올라갔죠. 기준선 올라갔죠. 예. 그리고 여기도 올라갔죠. 선행스밴드 올라갔죠. 이렇게. 그거 좋거든요. 이것도 지금 좁아지고 있는 거고 여기도 지금 상승 중이고. 그리고 아마존은 또 전고점을 또 안 했고, 그리고 가장 또 좋게 보이는 거는 지금 여기 매물대를 갖다 다 여기 뚫으면서 요때가 진짜 찬스였던 거죠. 지금 요 봉우리 하나 나왔는데 요 매물대를 다 먹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은 지금부터 며칠이죠? 87일까지, 예, 그러니까 50일 신고가, 60일 신고가가 난 거예요. 이거는 좀 세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7일 전까지 매물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마존하고 QQQ 정도는 좀 뭐 눌렀다가 다시 가더라도 요거 지켜주고 가고 할 거면 아마존, QQQ는 조금 지수라서 또 많이 상승했고 좀 그렇잖아요. 지수는 그렇게 급등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모아가는 거 지수는. 그러니까 아마존은 지금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본 탑픽은 좀 아마존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